네, 매주 월요일 첫 순서 친절한 기자들 시간입니다. 여수 MBC 기자들의 심도 깊은 뉴스 해설. 오늘은 김주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6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예, 벌써 계절이 바뀌었네요. 코로나19가 참 근데 웃을 수밖에 없는 게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부터 네. 시작해 보면요. 지난 2월에 이제 국내 첫 감염이 이제 시작이 됐죠. 전남 동부권은 뭐 그 이후 역사상 가장 좀 위태로운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 주말에 이어서 뭐 오늘도 확진자가 나왔고 현재까지 상황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전남 동부 지역 코로나19 확진 상황은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 주말 상황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지난 21일과 22일 양일 동안 순천에서는 모두 11명, 그다음에 여수에서는 2명, 광양에서는 1명, 고흥에서 1명 등 모두 15명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순천에서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로써 전남 동부 권역에서는 모두 12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지난 7일 순천 은행발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이제 지역의 통근버스, 그다음에 순천 사우나, 그리고 학교, 음식점 등지로 연결되면서 계속 확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주목해서 볼 부분들이 있는데요. 주목할 부분은 동부권 내 감염도 첫 시작점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일상생활 속 조용한 감염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역 방역 당국이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이른바 N차 감염으로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 최초의 감염 원인을 지금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더욱더 좀 답답하고 불안해하실 텐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 사실 여수, 순천, 광양은 한 또 생활권이기도 하고 순천시에서는 지난 주말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올려서 시행을 했는데 이게 또 전국 최초의 지자체예요, 또. 네, 그렇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0일 전국에서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 조치했습니다. 네. 고3 수험생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순천의 한 마을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조치였는데요. 네. 허석 순천시장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서 더 큰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격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서 단란주점 등 유흥주종 5종이 지금 영업이 제한이 되고 있고요. 노래방, 식당, 카페 등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제한받고 있습니다. 또 각급 학교들도 3분의 1 등교 수업을 기준으로 교육당국의 판단에 따라서 각각 운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진정 국면으로 좀 들어서야 할 텐데 추이를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주희 기자께서는 요즘에 고흥을 이제 출입하시면서 동강 농공단지와 관련된 리포트 이제 계속 연속하고 계신데 이거 어떤 사안인지 하나씩 좀 풀어주시면 좋겠어요. 네, 일단 고흥 동강 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지난 2014년 주식회사 동강특화개발이라는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서 처음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네. 지역의 농산물 가공과 판매 기능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민들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인데요. 그런데 이 단지 조성 사업 도중에 가야 유물이 출토가 됐습니다. 이렇게 유물이 출토되면서 공사가 무기한 연기되고 또 그러면서 자금난이 가중되면서 공사가 결국은 중단된 상황이었는데요. 네. 먼저 고흥군은 사업 시행자가 민선 7기 들어서 고흥군은 사업 시행자가 그 사업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물론 사업 시행자 쪽에서는 고흥군의 행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최근 법원이 사업 시행자의 승소 판결,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고흥군이 진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법원이 사업자 승소 판결을 냈다는 거는 이제 어쨌든 고흥군이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로 이제 거칠게 좀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게 잘못됐다 이런 판단인가요? 네, 이 부분에서 내용이 좀 복잡하게 가는데요. 네. 일단 고흥군의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부터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감사원은 사업 시행자 측이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고흥군이 부당하게 보조금 75억여 원을 지급했다는 게 핵심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사업 시행자 측의 자기 자본금 14억 원은 일시적으로 임차한 금액이기 때문에 자기 자본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로 금융권 대출을 받기로 약속했는데 공군에 제출된 서류도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미비한 서류였다는 주장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단지 내 실질적인 사전 분양률이 90%를 넘어야 하는데 이 역시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네. 이 세 가지 요건을 근거로 해서 공군은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보조금도 환수하라라는 행정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공군의 이 같은 행정행위가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감사원과 법원의 판단이 서로 다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업자 승소한 이유가 특혜 의혹에 대한 판결이 아니라 고원군의 부적합한 행정 처리 때문 좀 뭔가 복잡해서 확실히 좀 이해가 덜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좀 많이 복잡하시죠. 예. 일단 재판부에서 재판부는 본안 그러니까 공군의 행정처분 취소 사유에 대한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군 행정이 절차적인 부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이죠. 좀 더 간단히 설명하면은요, 공군은 당초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와 관련해서 감사원이 이렇게 잘못했다고 판단했으니 우리는 행정처분을 해서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겠다. 네. 그리고 취소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법원에서는 사업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는 게 행정 절차상의 문제이고 그 행정 절차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원인 무효다라고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요, 감사원이 지적을 했으면은 그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법조항을 따져서 조목조목 따져보고 그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행정 취소 처분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감사원의 감사 결과만 인용을 해서 행정 처분을 해버렸기 때문에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고흥군은 지금 현재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기 위한 재행정 취소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업 시행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들어올 이제 재취소를 앞두고 이제 조목조목 사안을 따져가면서 이제 추가적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예, 그러면 결국에는 고흥군이 꼼꼼하게 행정 처리를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로 붙여질 수 있겠어요? 공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아픈 부분이 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도 보니까 소송이 또 꼬리를 무는 상황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 글쎄 고흥군과 사업 시행자가 이렇게 법적 공방을 쭉 벌여나가면 사실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모르는 거고, 세금 낭비 혹은 이주민들의 보상 문제 이런 것들도 좀 발생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고흥 농광 농공단지 조성 사업은 300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이미 지급된 보조금 75억 원을 포함해서 기반 시설에 투입된 예산도 적지가 않은데요. 그런데도 이 사업의 공정률은 현재 18%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앞으로도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언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게요. 더구나 이게 원주민 40여 명에 대한 지작물 보상 문제도 있는데요. 이 역시도 아직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3년 넘게 해묵은 사업이거든요. 문제거든요. 이 문제 네.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결국은 군과 사업 시행자의 이런 지리한 법정 싸움 속에서 그 피해는 지역사회의 몫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네요. 예, 알겠습니다. 잘못된 행정이 뭐 어떤 문제를 또 야기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해보고요. 앞으로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MBC 뉴스에서는 또 어떤 내용을 다루십니까? 네, 이 주 역시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세가 가장 중요한 지역의 주요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이런 코로나19의 지역 상황을 저희 취재 기자들과 함께 신속히 취재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한 코로나에 관련된 지역 정보는 MBC 또 뉴스를 통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친절한 기자들 김주희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